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와우고 3학년 확률과 통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4H 3을 물어본 문제죠.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네요. 이 친구는 6C 3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6C 3의 값을 정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다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4개의 의자에 4명의 학생이 원모양으로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전형적인 원순열 문제죠. 4팩토리얼에서 4를 나눠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6가지다. 1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빨간 공 4개, 파란 공 5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중 임의의 공 2개를 꺼내서 모두 파란 공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9C이고 파란 공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5C이니까 결과적으로는 72분의 20을 해주면 되고 이 친구를 약분하면 18분의 5가 나오네요. 4번이다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할 때 합집합의 확률은 20분의 7이다. 이때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죠. 이 값은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되는 문제네요. 결과적으로는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7 다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1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5번입니다. 36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는 제비뽑기가 있는데 1등 당첨 제비가 3개, 2등 당첨 제비가 5개, 나머지는 꽝이다. 이때 1등 또는 2등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36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 1등 당첨 제비 3개, 2등 당첨 제비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6분의 8의 확률로 당첨이 됩니다. 약분해주게 되면 9분의 2, 여기 안 보이는 1번이 정답이다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6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x분의 a의 5제곱이에요. 이거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이 한번, x분의 a가 4번 등장해야 되고 여기서 5C4라는 애가 곱해지게 돼 있네요. 그리고 x의 개수는 x의 제곱이 2번, x분의 a가 3번 나오게 되고 앞에는 5C3이 곱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 곱하기 a의 4제곱과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똑같다라고 되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a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를 AB라고 하자. 다음에 대하여 FA와 FB가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FA가 마이너스, FB가 플러스, 아니면 FA가 플러스, FA가 마이너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0이 나오고요. F2, F3, F4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F5는 0이 나오고요. F6은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즉 1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확률도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 12분의 1이 나오겠네요. 두 확률을 합쳐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11의 17제곱에 1111의 자릿수를 ABCD라고 하자. 이때 다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이 친구는 10 더하기 1에 17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1111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17C 17 곱하기 1의 17제곱 이 친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라고 한다면 17C 16에 10 곱하기 1의 16제곱 이 친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7C 15에
10의 제곱 이 친구 생각해 볼 수 있고 17C 14의 10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는 17, 여기에서 이 친구는 136, 여기에서 이 친구는 680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친구들 0이 4개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만자리 이상만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패스. 결과적으로는 1에서 170과 13,600을 더한 이 친구들만 1000의 자리 이하의 숫자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1도 지워줄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0의 자리 이하의 숫자들은 3771이 되고 이 자리 숫자를 합쳐주면 결과적으로는 18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문제네요. 자, 9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기역은 5C3과 5C4를 더하면 6C4냐라고 물어본 거죠. 전형적인 파스칼 삼각형 문제입니다. 기역은 맞다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6C0부터 6C1, 6C2 쭉쭉쭉 가서 6C6까지 더하면 2의 6제곱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 친구도 x 더하기 1의 6제곱이 결과적으로는 6C0의 x의 0제곱, 6C1의 x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서 6C6의 x의 6제곱까지 전부 합쳐준 모양새가 되는데 여기 양쪽에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6C0부터 6C0까지 다 합쳐준 게 2의 6제곱이다라고 알 수 있네요. 니은도 맞다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이 친구는 x 더하기 3의 8제곱이라는 거에서 착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전개하게 되면은 8C0의 x의 8제곱 그리고 8C1의 x의 7제곱 그리고 3 8C2의 x의 6제곱 그리고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8C8의 x의 0제곱 3의 8제곱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이 친구들과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4의 8제곱은 1에서 이 네모칸을 더한 거가 4의 8제곱이 되는데 단순히 이 부분만으로 4의 8제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말은 잘못된 거죠. 4의 8제곱보다 1이 모자르다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주머니 A에서 흰 공 3개, 파란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들어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이 전부 2개가 들어가 있다. A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고 그 다음에 B에서 임의의 공을 꺼낼 때 이때 꺼낸 공이 파란 공이다.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다, 파란 공이다, 검은 공이다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결과적으로는 5분의 3, 검은 공,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부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공을 뽑는 시행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흰 공을 처음에 뽑으면 흰 공이 3개로 늘어요. 이 상태에서 B에서 꺼낸 공이 파란 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B에서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2.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뽑은 게 파란 공이다. 그럼 파란 공이 하나 더 늘어났겠죠. 이때 파란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3. 그리고 처음에 뽑은 공이 검은 공이다 라고 하면 이때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2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흰 공을 뽑았을 때 케이스는 5분의 3 곱하기 7분의 2만큼의 확률이 나오고 35분의 6이겠네요. 처음에 파란 공을 뽑았을 확률은 5분의 1에서 7분의 3을 곱한 거니까 35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검은 공을 뽑았을 때의 확률은 5분의 1에서 7분의 2 확률을 곱한 거니까 35분의 2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뽑은 공이 흰 공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5분의 6, 35분의 3, 35분의 2를 다 합친 다음에 이거를 35분의 6을 위에 얹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1분의 6이다라고 알 수 있고 11분의 6, 5번이 정답이다 체크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이 있을 때 이 친구에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넣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a 곱하기 4팩이다. a에 들어갈 수를 구하여라라는 문제네요. 일단 먼저 맨 밑에 있는 이곳에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그럼 9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네모난 칸 4칸에다가 칠을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자연수 4개를 일단 먼저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8개 중에 4개를 일단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나열해야겠죠. 그러면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순열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이 친구 4칸을 칠해야 되는데 파란 칸이 이미 칠해져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은 4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9 곱하기 84 곱하기 4팩 나누기 4 곱하기 4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A라고 하면은 이 빨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주자면 9 곱하기 8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곱하기 4팩 나누기 4. 여기서 4팩 4팩 나눠주고요. 4를 약분해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 30이죠. 여기는 이 친구 18이고요. 18하고 30 곱하면 540이고 540에다가 7을 곱하면 540 곱하기 7 3780이 나오네요. 5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의자가 6개 있어요. 근데 의자가 안 보이죠? 의자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의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자 6개를 배열을 하는데 이웃한 2개의 의자의 수의 합이 5 이상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요주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1이라는 친구가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 1이라는 친구는 이웃한 애들끼리 합이 5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 옆에 오는 숫자는 반드시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와야 돼요. 그리고요 6이라는 친구가 너무 큰 숫자가 옆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가 올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6개의 의자 중에서 1을 먼저 앉혀 놓을게요. 그러면 옆에 오는 경우가 4, 5 아니면 4, 6 아니면 5, 6이 오겠죠. 일단 먼저 4, 5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6이 이쪽에 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와야겠죠. 자, 일단 먼저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6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도 경우의 수는 2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에 있는 이 1이 오고 4, 5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을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도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 1이 여기 왔을 때 4, 6이 여기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5가 여기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올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가 이쪽에 온다면 2팩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5가 여기 온다라고 해도 2팩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때도 2팩, 2팩 더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1, 4, 6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1이 여기 있고요. 5, 6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주의 인물 6과 5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2, 3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의 경우의 수는 3팩이죠. 그리고 5와 6이 자리를 바꿨을 때의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3팩입니다. 그래서 3팩 더하기 3팩의 경우의 수가 와서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올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 4, 4, 4, 12, 16 더하기 12, 즉 28까지의 경우의 수가 올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자, 13번입니다. 원점 O를 출발한 점 P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일 때 4,4에 도달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 결과적으로는 좌표축이 4만큼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건 공통이죠. 여기에 결과적으로 4가 왔기 때문에 4번의 시행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4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짝수 시행이 2번, 홀수 시행이 2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일어날 수 있는 4,4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짝짝, 홀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홀짝, 홀짝 이런 식으로 짝수 2번, 홀수 2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확률이라고 하면은 4개 중에 2개를 일단 짝수로 픽해야겠죠. 4C 이만큼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짝수가 2번, 홀수가 2번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야겠네요. 홀수는요. 두 주사위의 눈이 둘 다 홀이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 6분의 3, 6분의 3 곱해서 4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옵니다. 즉 4분의 1의 확률이 2번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짝수는 이거의 6번이죠. 4분의 3이 2번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6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99 약분해 주면 128분의 2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4,4에 도달할 확률은 128분의 27 2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자 14번입니다. 1, 2, 3, 3,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들로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100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1000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는 3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6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6개의 자릿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10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3이 아예 안 오는 경우의 수가 등장할 확률을 뺄 겁니다. 일단 먼저 3이 아예 안 등장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00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2 혹은 1000의 자리가 2, 10의 자리가 1 이렇게 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3이 이쪽에 몰려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 1이 나왔을 때도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3팩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0가지거든요. 20가지 케이스 중에 두 가지 케이스만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3이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적어도 하나가 3이 됐을 확률은 1에서 20분의 1을 뺀 거겠네요. 20분의 18 즉 10분의 9가 적어도 하나는 3이 등장할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15번입니다. 자, 여학생이 10명 그리고 3학년 학생은 8명이고 3학년 학생 8명 중 여학생은 A명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여학생의 사건을 A, 3학년의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NA의 순수상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복잡하게 풀 수 있지만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3학년 남학생 3학년 여학생 1, 2학년 남학생 1, 2학년 여학생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보죠. 일단 여학생의 수를 3학년 여학생 수를 A명이라고 두면 남학생 수는 8빼기 A다라고 둘 수 있고 여학생 수는 10빼기 A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독립을 이루려면 여기에 나온 비율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지면 독립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가 1일 때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9, 여기는 7이 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7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7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2학년 남학생 수가 63이 되면 독립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 괜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가 2가 됐을 때 이때는 여학생 수가 2, 8명 이렇게 될 거고 남학생 수는 6명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 친구가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24가 되면 독립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때도 맞다. 자, A가 3일 때 봅시다. 그러면 여학생, 3학년 여학생은 3명, 그리고 1, 2학년 여학생은 7명이겠네요. 그리고 3학년 남학생은 5명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의 비율이 3분의 5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3분의 5가 곱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3분의 35가 나옵니다. 1, 2학년 남학생 수가 분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4일 때 이때는 3학년 여학생 수가 4명, 3학년 남학생 수는 4명, 그리고 1, 2학년 여학생 수는 6명이 되겠네요. 이때의 비율은 1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1, 2학년 남학생 수가 6명이면 독립을 이루겠네요. 이때는 괜찮네요. 자, 이번엔 A가 5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5, 5,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 2학년 남학생 수가 결과적으로는 3명이 되면 독립을 이루게 되겠네요. 이때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A가 6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6, 4,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율이 3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학생 수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A가 7일 때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7, 3, 그리고 남학생 수는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7분의 1이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 7일 때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A가 8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8, 0,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곱하기 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이룰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되는 케이스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8일 때 5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다음에 만족하는 x, y, z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일단 다 합쳐서 14가 나와야 되고 x, y, z 곱하면 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나 조건을 해석해보자면 이게 전부 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일단 x가 몇일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x는 1, x는 3, x는 5, x는 7일 대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y 더하기 z가 12가 돼야 된다. 이때는 y 더하기 z가 8이 돼야 된다. 이때는 y 더하기 z가 4가 돼야 된다. 이때는 y 더하기 z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먼저 홀수랑 홀수를 더해서 0이 되는 건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둘 다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 11, 3, 9, 5, 7, 7, 5, 9, 3, 11, 1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y, z가 8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때는 1, 7, 3, 5, 5, 3, 7, 1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4가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1, 3, 3, 1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12가지 경우의 수 3번이다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f2와 f5를 곱하면 16 그리고 증가함수 형태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n이 4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 여기서 f5랑 f6 사이의 관계는 없습니다. n은 4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먼저 기준점을 잡아보죠. f2와 f5가 곱해서 16이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들이 2와 8이 되었다라고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한다면 f2랑 f5가 둘 다 4가 되었다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사이사이에 낀 f3, f4 이 친구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은 지금 2, 4, 6, 8 중에 2개를 중복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때의 경우의 수는 4, 2, 7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F1이라는 친구는 지금 2밖에 못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F1은 그냥 한 가지밖에 못 고른다. 마지막으로 F6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이용권이에요. 2, 4, 6, 8, 10, 12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겠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3과 F4, F1, F6 전부 고르는 케이스를 합쳐주게 되면은 10 곱하기 6, 60까지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F2와 F5가 2랑 8이 왔을 때 60까지의 경우의 수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F2와 F5가 4가 됐을 때의 케이스를 살펴보죠. F3과 F4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4를 모두 골라야 돼요. 가운데의 경우의 수는 1입니다. 그리고 F1은 2와 4 중에 고를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리고 F6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는 60 더하기 12, 72다. 5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논술형 1번입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각각 90%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이때 10개의 문장 중에 7개는 거짓이고 3개는 참이다. 얘가 뽑은 애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용의자가 거짓말을 뽑았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밝혔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용의자는 분명히 참을 골랐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오작동으로 거짓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7이고요. 이거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뽑았을 확률은 90%니까 10분의 9겠네요. 결과적으로는 100분의 63이라는 확률로 거짓말을 뽑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가 참이라는 걸 뽑고요. 그 대신에 거짓말 탐지기가 오작동으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10% 확률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100분의 3의 확률로 이 친구가 참을 뽑았는데 거짓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거짓을 뽑았을 확률은 100분의 63과 100분의 3을 더한 거에서 100분의 3, 63을 올려주면 되겠네요. 100은 약분해 줄까요? 66분의 63이라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22분의 21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논술형 2번입니다. 주머니 1123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다. 이때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았을 때 나열해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일단은 1, 1, 2 이렇게 뽑았을 경우의 수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 1, 3 이렇게 뽑았을 경우의 수 생각해볼 수 있고요. 1, 2, 3 이렇게 뽑았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1, 2, 3 똑같은 숫자지만 다른 경우로 뽑았을 경우의 수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뽑을 확률은 일단 4분의 1씩이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112를 뽑았다. 그러면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 1, 2, 1, 1, 2, 1, 2, 1, 1, 2, 1, 2, 1, 1, 2, 1, 1 이렇게 되네요. 이 중에서 얘를 만족하면서 뽑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죠. 즉 다시 말해 112를 뽑고 212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되겠네요. 이거는 113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4분의 1 확률에서 311로 배열되는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 2, 3이라는 거를 뽑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1, 2, 3, 1, 3, 2, 2, 3, 1, 2, 1, 3, 3, 2, 1, 3, 1, 2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될 확률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의 확률로 올바르게 나열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된다기보다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확률이겠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걸 전부 합치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12분의 1과 12분의 1과 얘네 둘이 합치면 이것도 12분의 1인가요? 다 합치면 12분의 3, 4분의 1의 확률로 저렇게 나열된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문제네요. 자, 논술형 3번입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냈대 다음 중 누구한테 유리할지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학생 A는 4개의 공 중에 흰 공이 2개 이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B는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여사건을 주장하고 있죠.
자, 이때 A가 생각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근데 사건의 기호를 포함하고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4개의 공 중 2개 이상이 흰 공일 확률을 우리는 A다라고 사건을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친구 PA라는 확률은 결과적으로는 1에서 PA의 여집합의 확률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A의 여집합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공 중에 한 개의 공이 흰 공이거나 혹은 빵 개의 공이 흰 공이 나온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한 개의 공이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 한다면 9개의 공 중에 우리는 4개의 공을 뽑을 거죠. 이 중에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흰 공 5개 중에 1개,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9C4는 126인가요? 한 개의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빵 개의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C4분의 4개의 검은 공 중에 4개를 전부 뽑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126분의 1이 되네요. 즉 다시 말해 이 친구 B가 맞을 확률은 126분의 2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꾸로 A가 맞을 확률은 그러면은 1에서 126분의 21을 뺀 거니까 정답은 126분의 105, 약분을 해주게 되면 7로 나눠지나요? 15, 18, 그리고 3으로 나눠지네요. 결과적으로는 6분의 5의 확률로 A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학생이 내기에 유리할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가 성공할 확률이 A가 실패한, 즉 B가 성공할 확률보다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분의 5가 6분의 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3학년 확률과 통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